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변수이죠. 어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당내 민주주의 문제 등을 지적해오던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에 남기로 해서 미스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 제3지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도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과 상식의 3인방이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하는 이유는 내 양심 때문이다. 도저히 양심상. 들어보시죠.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습니다. 방탕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 대연합, 미래 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윤영찬 의원의 이제 잔류 미스테리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 일단 그럼 원칙과 상식 3인방이 탈당을 했습니다. 신당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그곳에 함께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로드맵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나와 계신 정태근 의원, 그다음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당신과 함께죠, 거기가. 네. 그 이낙연 전 대표와 당신과 함께와 원칙과 상식 3인방이 함께 뭉쳐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정치권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을 하고요. 이미 이낙연 전 대표도 원칙과 상식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이 당신과 함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신당을 만드시는 거고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3인방과 당신과 함께가 다 함께합니까? 일단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당명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그거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신당 뭐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뭐 원칙과 상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이름을 쓸 수도 있는 건데, 당명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보고 가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저께 그 3명 의원들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전체 제3지대를 모을 수 있는 빅텐트를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거기에 열려져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였고,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그 당신과 함께도 일관되게 한국의 지금 정치 구조를 바꾼 것, 한국의 정치 구조를 왜 바꿔야 하냐면 정치라는 것이 할 말하고 할 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근데 지금 한국 정치들은 할 말하고 할 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싸움만 하고 있는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새로운 신당 세력들이 연대해서 이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그렇게 연대를 하나로 묶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그런 큰 흐름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데에 동감한 세력부터 모이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명 의원들하고 저와 박원석 의원을 포함한 당신과 함께 오늘 아마 지금 오후에 이낙연 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탈당 문제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렇게 연대해서 창당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전 대표에게 친명계 의원들의 조롱성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권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주류가 될 수 없어서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까? 비겁합니다. 이낙연 씨와 원칙과 상식 소속 국회의원 3명이 탈당을 선언했다. 이낙연 씨는 20여 년간 민주당에서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다. 그런 그가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탈당과 신당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역사이자 중심 가치인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며 탈당한 인사에게 더 이상의 전직 대표 예우는 가당치 않다.
급기야인 전직 당대표 예우도 안 하겠다라는 비난성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윤영찬 의원은 탈당 대열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 글입니다.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하다.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라며 고민 끝에 당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 시간 테이블, 타임 테이블을 좀 한번 볼까요? 어제였죠. 아침 7시 5분 이원욱 의원이 4명 모두 탈당할 것이다 라고 탈당 대호에는 이탈자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30분 전 오전 9시 10분 돌연 윤영찬 의원이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30분 뒤 원칙과 상식 3인방만 탈당 회견을 가졌습니다. 탈당 대열에서 이탈한 윤영찬 의원, 이탈하는 동지를 보며 탈당하는 남은 2명, 3명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현근택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윤영찬 의원이 고민이 있었던 거는 그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이유, 배경은 저희가 요 이상 얘기하는 건 조금 실례라고 봅니다. 4명이 같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과정에 비춰보면 저희도 당혹스럽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천하용인에서도 용이 하나 빠졌잖아요. 아 여기도 뭐 하나 빠지나 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동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깨지게 됐죠. 그래서 당혹스럽고 안타까웠다. 천하용인에서도 용 빠지지 않았냐. 여기도 뭐 하나 빠지나 보다. 당혹스러움이 지금 묻어나는데 김유정 의원님 왜 빠졌다고 보십니까? 시점이 참 공교로워서 저도 사실은 그 지역구 사정 변경이 생기니까 공천에 희망이 좀 더 생겨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어제 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뭐 그런 딱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때문은 아닐 것이다. 예,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왜냐면 어제 아침에도 이원욱 의원이 뭐 단호하게 방송 인터뷰에서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기자회견 직전에 이제 막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읽으셨잖아요. 회견문을. 그때 막 막판에 이름 빼고 하느라고 막 급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직전 상황인 것인데 마음의 변화를 딱 결단을 내린 것이 그런데 그동안에 통합비대위 요구했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고 우리가 공천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공천 받을 거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해오셨잖아요. 저 4분이. 그랬는데 상황 변경이 하나도 없는데 현근택 부원장 사건 외에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달라졌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 공교로운 시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오해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냐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는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빗바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었는데 들리는 얘기는 마지막까지 임종석 비서실장이 많이 붙들었고 임종석 비서실장. 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이 4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내 의원들이 안타까운 표시하면서 또 설득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릴 수는 없었던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분 4분들이 이제 3분이 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 훨씬 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그거였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행동 통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잔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말씀을 들어봐야지 우리는 사실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근택 때문은 아니다. 원칙과 상식 탈당 3인방도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임종석 전 실장도 그런 정치적 공천 때문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입니다. 저 기자회견하는 장소도 아마 윤영찬 의원이 많이 애써서 잡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나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 전부터 오래전 고민이 있었다면 고민을 오래전에 끝냈어야 하는 건 아니냐. 그런데 왜 그날 마음을 바꿨느냐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뭐 그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화라도 하셨습니까? 동지 나가지 말라. 그거는 알 수 없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 전날에 상당히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고 들었고, 근데 그 전날을 넘기면서는 원래 이제 그 원칙과 상식 4인방과 가겠다라고 거의 90% 이상 결론을 받고, 예. 그런데 아침에 최종적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이제 지금 윤영찬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그 민주당과 관계에서 가장 크게 한 역할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민 소통 수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이 친문 진영의 핵심들과 상당히 오랜 예. 그리고 깊은 연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친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의 관계 이런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은 친문 때문이 아니냐. 글쎄 아직은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잔류하기로 밝힌 윤영찬 의원에 대한 이 당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에서는 뿌락지는 나가라라는 식의 뭐 조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도 마음은 편할 리 없겠죠. 당 핵심 관계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현근택 부원장이 공천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친명에서 윤영찬 의원에게 공천을 줄지는 미지수다 라는 걸 윤영찬 의원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